Compass Publishing. 지난 시간에는 리더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활용편입니다. 오늘은 북메이킹과 스토리텔링을 재밌게 하는 티칭 팁이고요. 이제 read aloud 말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뭔가 내가 이 동화 구연 스킬을 따로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또는 음성 변조하는 이런 학원을 다녀야 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간도 없기도 했지만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7가지 스킬만 있으면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충분히 아이들과 재미있게 그림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가지 스킬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이 책은 이 책 This Book Just Ate My Dog은 나온 지 몇 년 안 된 신간인데 포스트 모더니즘 그림책이에요. 책 페이지 중간으로 내 개가 들어가 버린 그런 책이거든요. 되게 재미있는 책입니다. 제목이 This Book Just Ate My Dog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노멀한 나의 그냥 정상적인 나의 목소리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This book just ate my dog. 우리 이렇게 읽겠죠? 자, 이것을 좀 빨리 읽습니다. 그쵸? 가겠습니다. 시작! This book just ate my dog. This book just ate my dog. 그쵸? 이렇게 좀 빨리 읽었어요. 빨리 읽을 때는 뭔가 급박한 상황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slow, 느리게 읽겠습니다. slow하게 읽을 때는 This book just ate my dog.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This book just ate my dog. 이렇게 만약에 제가 두 번째 읽은 것처럼 읽는다면 그것은 이야기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야기가 끝날 때, 그림 동화책이 끝날 때는 마지막은 This book just ate my dog. 이렇게 쭉 내리면서 슬로우로 여운을 남기면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슬로우는 뭔가 잔잔한 분위기도 슬로우고요. 이야기가 끝날 때도 슬로우를 읽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이 하이톤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톤의 목소리, 우리의 노멀 보이스에서 에서 이렇게 하이톤으로 갑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This book just ate my dog.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하이톤은 그럼 언제 쓰냐? 하이톤은 우리 모두 렉이 걸려요. 네, 혼자라 다행인 전 얼마나 쑥스럽겠습니까? 자, 가겠습니다. 이 하이톤은요, 약간 그 걸리한 여자 아주 발랄한 여자아이 일 경우에 할 수 있겠죠. This book just ate my dog. 이렇게 약간 발랄한 아이 목소리일 수도 있고요. 또는 유령이 나오는 공포 모드에서 이걸 할 수 있어요. This book just ate my dog. 막 무서울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혼자 하셔야 됩니다. 특히 하이톤은. 그래서 하이톤은 발랄하거나 공포스럽거나 많이 흥분하거나 이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목소리고요. 로우톤은 우리한테 편안한 목소리죠. 자, 로우톤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This book just ate my dog. 자, 로우톤으로 하다 보면 약간 느려지기가 쉬워요. 노멀 스피드로 갑니다. 시작! This book just ate my dog. 그쵸? 노멀 톤으로 가시면 되고요. 이거는 아빠라든가 아니면 덩치 큰 동물, 곰 같은 애들이 이 목소리를 내지요. 자, 이번에는 loud, 큰 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loud는요, 전체를 크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scream 하면 전체를 크게 할 수도 있죠. 이거 애들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스킬을 내가 read aloud 할 때 책 전체에 이 스킬을 사용하면서 읽어도 되고요. 우리가 사실은 지난번에 정독과 다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플루언시, 읽기 유창성 연습을 시킬 때 이 책의 주요 센텐스들을 뽑아서 읽기 연습을 시키는데 그냥 계속 읽자고 하면 좀 지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높은 목소리, 낮은 목소리, 그리고 큰 목소리, 작은 목소리,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로 읽기를 시키면 금방 지금 댓글 달으신 것처럼 그럼 아이들한테 너는 큰 목소리, 너는 작은 목소리 이렇게 시키면 아이들이 반복하는지 모르고 계속 새로운 거 하는 줄 알고 하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플루언시가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과 연습할 때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하지 못했을 말을 댓글로 알려주셔서 또 우리가 했습니다. 자, loud는요,
loud는 전체를 loud하게 할 수도 있고 특정 단어만 loud하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특정 단어만 loud하게 한다면 This book just ate my dog. This book just ate my dog. 이렇게 특정한 단어를 강조해서 하실 수 있고요. 또는 근데 사실은요. 이 loud보다 soft가 더 효과적이에요. This book just ate my dog. This book just ate my dog. 그래서 만약에 이 soft한 것을 포즈와 같이 합친다면 예를 들어서 This book just ate my dog. 만약 이렇게 한다면 뭔가 이 dog이나 book에 secret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무슨 뭔가 이 개는 그냥 보통 개가 아니죠. This book just ate my dog 하면 이 개는 보통 개가 아니죠. 그렇죠? 이런 약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즈를 또 이제 적절히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여러 번 읽었어요. 그래서 특정 단어를 아이들이 fill in the gap reading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도 포즈를 쓰죠. This book just ate my dog. This book just ate my dog. 그래서 이 포즈는 정말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포즈를 함으로써 휙휙휙 나가던 귀에 들어와서 휙 나가는 소리가 들어왔다가 탁 걸리죠. 아이들을 집중시켜요. 집중시키고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읽기에 참여시킬 때 fill in the gap reading 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강조하고 싶을 때 의도적으로 그걸 쓰죠. 물론 세 개가 다 연관되기도 합니다만 this book 이 되죠. 근데 만약에 이 포즈가 스탑이 되면 아이들에게 부담이 돼요. This book just 마냥 기다리면 답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기죠. This book just ate my dog. 요 정도가 포즈입니다. 그래서 포즈는 사실은 이 7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7개 다 연습하셨죠? 그 7개를 이제 모아보겠습니다. 자, fast면서 high로 가겠습니다. This book just ate my dog을 하이 톤이면서 빨리 가겠습니다. 시작. This book just ate my dog. 뭔가 좀 급박하죠? This book just ate my dog. 급박하거나 또는 공포에 질렸어요. This book just ate my dog.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혼자 하고 계신다면 몹시 쑥스러우실 겁니다. 절 생각하고 더 크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fast이면서 low로 가겠습니다. fast이면서 low voice로 가겠습니다. 시작. This book just ate my dog. This book just ate my dog. 뭔가 곰이 화났어요. 곰이 화나서 막 급히 가고 있어요. 그럴 때 쓸 수 있죠. 그 다음이 slow면서 high 톤입니다. 네, 하이가 자꾸 나오네요. 그렇죠? 가겠습니다. This book just ate my dog. 뭔가 약간 더 공포스럽죠. 그렇죠? This book just ate my dog. 네, 그렇게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갈 수 있고요. slow하고 low는 우리한테 제일 편한 거예요. This book just ate my dog. 이렇게 slow and low로 가시면 되죠. 어떤 특정 문장이나 하나를 고르셔가지고 이걸 계속 연습하시면 좀 더 생동감 있는 read aloud 하실 수 있고요. 또 아이들과 다양한 문장 읽기 연습에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related 활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많은 활용 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림책에 그러니까 연극을 할 때 요즘 아이들은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연극할 때 머리에 뭐 쓰자 그러면 싫어해요. 아이들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머리에 쓰는 것보다 사실은 이렇게 그 등장인물을 오려서 이렇게 요거 지금 제가 등장인물을 오려서 나무젓가락에다 붙인 거죠. 나무젓가락에 붙인 거니까 이렇게 나무젓가락에 붙여서 하는 거. 이 배경판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거는 Hansel and Gretel이라는 그림책이거든요. 그래서 Hansel and Gretel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 Hansel and Gretel은 이거죠. 처음에 자기들 집에서 시작해서 깊은 숲속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요 진저브레드 카티지를 집에서 시작해서 깊은 숲속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진저브레드 카티지로 가서
또 이제 화덕에 이제 그 위치를 집어넣고 다시 숲을 가로질러서 집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배경이 이야기의 어떤 이야기의 큰 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위키드 위치는 여기에 살고 있고 엄마 아빠하고 헨젤 앤 그레텔은 이제 요 집에 살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여럿이라면 아이들한테 하나씩 역할을 줘서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고 아이들을 여기다 버려놓고 엄마 아빠는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헨젤과 그레텔은 여기 있다가 막 헤매다가 결국 진저브레드 카티지를 발견하고 이제 이런 것을 대사와 함께 활용한다면 리텔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리더스 시어터리 될 겁니다. 내가 플레이렛을 완전히 외워서 하면 그건 롤플레이죠. 롤플레이인데 만약에 내가 이것을 책을 보고 읽으면서 한다면 그건 리더스 시어터리 되겠죠. 그래서 앞부분만 살짝 보여드리면 헨젤과 그레텔이 있죠. 헨젤과 그레텔이 이제 엄마 아빠가 버리고 가서 이제 숲에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헨젤이군요. The forest is so big. We are lost. I'm hungry. We do not have any bread to eat. Look! 하고 여기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연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렛을 이용할 수 있는 배경판을 만들 수 있는 걸로는 헨젤과 그레텔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로즈's Walk이라는 책도 이게 농장을 한 바퀴 도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배경판을 이렇게 오려놓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요. 그거 말고도 지금 배경이 있는 모든 배경이 좀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어떤 배경이 들어가는 거의 모든 동화책은 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플레이렛을 활용한 연극을 하거나 아니면 책에 있는 어떤 내용 중에 그 말풍선 쪽에 있는 것만 아이들하고 역할을 줘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mpass Publishing.